오늘은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해석학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 내용은 좀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파이나이 케이스랑은 양상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나이 디멘셔널 버전으로 이해하셨던 거를 인피니트 디멘셔널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은 사실 말 그대로 파이나이트 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나이트일 때는 뭐든지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되는 순간부터는 무한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의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 공부하실 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성질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를 보셔야 하는 거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처럼 작동하겠지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실해석을 들으시면은 그때 배우실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중간에 한 부분도 잠깐 실해석 내용을 언급을 하고 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 언급 없이는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내용에서 뭐 하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볼 거고, 총 두 개를 볼 거예요. 하나는 리틀 L2였나요? 리틀 L2 스페이스를 하나 볼 거고요. 하나는 라지 L 인피니트 스페이스를 하나 볼 거. 여기를 컨티뉴스에다가 L 인피니트 노름을 준 걸로 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L2 노름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이게 왜 인피니트 디멘셔널일 때는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저희가 이미 인피니트 디멘셔널 되게 친숙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폴리노미얼을 다 모아둔 셋인데, 이 부분을 제가 아마 저번 학기 때 이 고캔바시를 엄청 뭐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후반부에 해결이 됐었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은 X라고 하는 거를 필드에서 그쵸, X라는 거를 필드의 원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X를 필드랑은 완전히 관계없는, 이거를 indetermined라고 한번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관계없는 그냥 아무런 다른 문자 하나를 집어넣고 만든 스페이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책에서는 위에 거를 P라고 쓰고요, 밑에 거를 보통 PF라고 쓰죠. 밑에 거를 FX라고 씁니다. 얘는 이제 현대대수에서 얘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해요. 현대대수나 아니면은 필드인 경우는 채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둘은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 뭐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경우, 그러니까 그 필드의 캐릭터리스틱이 인피니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0인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프라임 넘버일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FP, F2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x가 될 거예요. F2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x를 여기에 원소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항상 이게 성립을 하죠. 그럼 이 둘을 그냥 아예 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는 게 위의 세계고요. 밑에 세계는 x가 f랑 완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x제곱하고 x는 그냥 완전 다른 그냥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현대대수 공부할 때 살짝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뭐 살펴볼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 얘는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얘를 관측할 건 아니고 좀 다른 친구들을 관측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관측할 대상이 L2 스페이스예요. 리틀 L2 스페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스퀘어한 거의 시리즈가 컨버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상 컨버지하죠. 왜냐면은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시퀀스로 보면은 이 친구로 보면은 얘는 increasing 하고 bounded 된 시퀀스죠. 그러면은 미적분실 때 배웠던 그 정리에 의해서 이게 아마 뭐 무슨 테스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increasing and bounded면은 항상 컨버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컨버지하는 시퀀스들인데 그냥 컨버지가 아니라 스케일한 거의 컨버지를 다 모아둔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임의의 P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P에 대해서 이거를 절대값을 해줘야 얘 인크리징 하겠죠. 절대값의 P승한 게 서메이션이 파이나이트한 경우를 리틀 rp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도 다양한 스페이스들이 다 존재해요. 마치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 P 노름이 존재했던 것처럼 사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의 P 노름이 그게 굳이 파이나이트일 필요가 없어요. 매저라는 것만 잘 줄 수 있으면은 다 작동하는 거라서 이게 잘 웰디파인 되는 어떠한 스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전부 벡터 스페이스 이루고 이러한 스페이스들 가지고 뭐 이렇게 LP 스페이스를 컨주게이트 컴포넌트 익스포넨트로 보내는 이런 스페이스를 뭐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화 해석 같은 거 들으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이 L2 스페이스가 well defined 되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 보일 건데, 일단 간단하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진짜 내추럴하게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 자체가 그냥 이걸 항상 만족을 하게 돼요. 얘는 컨스탄트니까 전혀 영향을 안 주죠. 얘는 이미 파이나이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파이나이트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 x i라고 하는 알파 x라고 하는 것도 다시 L2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덧셈의 경우에는 이 얘기가 좀 하기 힘든 게, 결국에 이거이면 궁금한 건데, 이게 성립하겠느냐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만 보면 컨버지하고 얘만 보면 컨버지한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데 이 친구는 몰라요. 물론 뒤에서 바로 나오지만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한 번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기 위해서 얘에 관한 식을 유도를 해낼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제가 뭘 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되는지, 이거가 다시 파이나이트 할지 체크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친구죠. 이 친구가 걔를 증명을 합니다. 이게 진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사실은 이렇게 맞나요? 아닌 것 같네요. 지울게요. 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게 성립하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코슈바르츠 부등식일 텐데 좀 아무튼 그렇네요. 이제 보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a 플러스 b의 스퀘어가 항상 양수고 a 마이너스 b의 스퀘어가 항상 양수인 거, 이 두 가지를 전개해보면 나오는 게 a 플러스 b의 스퀘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ab인데, 이거의 맥시멈이, 그러니까 맥스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ab라고 하는 게 절대값 2배의 ab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네요. 이게 인피니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논리가 있냐면요, 컨버지하는 그 시리즈들은 순서를 막 바꿔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 논리를 쓴 겁니다. 이게 컨버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컨버지하는 것만 다루고 컨버지하지 않은 거는 해석하면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컨버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은 x 플러스 yi가 다시
이상하게 써놨네요. 이게 동그라미죠. x 플러스 y도 다시 L2에 들어간다. 즉 저 친구들의 스퀘어의 썸이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xi 스퀘어도 파이나이트하고요. 2배의 xyi보다는 2배의 절대값 xi, 절대값 yi가 좀 더 크죠. 항상. 그 다음에 얘가 파이나이트한 걸 알고 있어요. yi의 스퀘어도 파이나이트한 걸 알고 있죠. 그건 3개를 더한 것도 다 파이나이트 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스퀘어도 파이나이트하다. 즉 L2 스페이스는 아주 내추럴하게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L2 스페이스인 베이시스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릅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베이시스의 카디널이 언카운터블 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한 공간이에요.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얘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이미 파이나이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너 프로덕트도 웰디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L2 스페이스는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스페이스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 프로젝션 티어리용 같은 것도 막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조금 변형을 해야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프로젝션 티어리움을 증명할 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걸 이용해서 뭐 베이시스를 잡아서 걔네들만 가지고 뭔가 조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피니트 케이스로 바꿀 때는 조금 체크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얘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L2 스페이스의 그 듀얼 스페이스를 살펴봐야 하는 건데 L2 스페이스의 그냥 듀얼 스페이스 있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는 이러한 스페이스로서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여기 중에 컨티뉴스한 혹은 바운드 되어 있는 그러한 리트럴 투 그 스페이스의 리니어 펑셔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얘는 아마 잘 될 거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티어리 같은 게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은 10.4장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리트럴 투 스페이스는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어떤 스페이스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뜬금없이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걸 하기 전에 네,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게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게 아니라 노름을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증명을 하는데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노름으로 유도된 어떤 컨티뉴스 정의가 있죠. 그 컨티뉴스 데피니션에 의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컨티뉴스다 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데피니션에 쓰이는 노름의 역할과 함수로서 컨티뉴스 하는 거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좀 그렇게 트리비얼한 내용이지만 정의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보이는 방식은 인버스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증명할 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거를 전혀 가정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y에 대해서도 반복하면은 항상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뭐 델타로 잡았는데 델타를 엡실론으로 잡는다 치면은 엡실론 델타 노법이 그냥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름은 그 자체로 컨티뉴스 펑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노름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 컨티뉴스를 얘기하는 노름과 여기에 주어진 함수로서 노름이 다른 친구라면은 이 얘기가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2 스페이스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친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들 있죠. 1, 0, 0, 0 이렇게 나가는 것들, 뭐 이런 친구들을 모아둔 걸로 EN이라고 할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 말은 모든 자연수, 이 친구들을 이렇게 싹 다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 친구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거예요. L2에서. 하지만 스팬은 못합니다. 스팬은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베이시스는 아닌데 linearly independent는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linearly independent 하면 그것보다 디멘션이 커야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finite dimensional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L2 스페이스는 infinite dimensional이다, 이거 보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든지 아니면 하이네 보렐 정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 컴팩트란 용어를 쓰지 않고 시퀀스의 컨버전스 얘기를 통해서 그 컴팩트니스를 대체했기 때문에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이네 보렐 정리를 써도 똑같습니다.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해석학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는 유닛 그 반지름 R짜리 볼이었죠. 그 어떤 한 노름 유도된 그거에 이렇게 그 오버라인을 치면은 일종의, 이건 토폴로지컬하게 클로즈드화 시키는 건데 어떤 Y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X랑 Y의 크기가 R보다 원래는 작다는데 클로저가 들어가면 이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데피니션은 아니고 원래 이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클로즈드의 성질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클로즈드 셋입니다. 한편 여기의 친구들은 전부 1로 잡았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그 말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x의 길이보다는 x-1의 길이와 x-0의 길이와 이게 같은 얘기죠. 이건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운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꿔 말하면은 이 친구는 클로즈드고요, 바운드예요. 그러면은 뭐 해석학적으로 컴팩트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컴팩트, 즉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클로즈드 바운디드 셋에서 정의된 시퀀스들은 항상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져야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시퀀스가 있냐면은 아까 정의한 그 스탠다드 친구들, 그 친구들로 정의된 시퀀스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항상 거리가 스퀘어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K랑 J가 다르면 항상 스퀘어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절대 컨버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컨버지 하려면은 코시 시퀀스가 돼야 해요. 근데 코시 시퀀스가 아니란 소리죠. 모든 시퀀스, 서브 시퀀스들에 대해서. 그 말은 어떤 서브 시퀀스를 가져와도 컨버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거는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가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볼자노-바이어스트라스 정리는 되게 좋은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어떤 정리다. 그 좋은 조건이 디멘션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L2 스페이스부터는, 그러니까 인피니티 디멘션부터는 뭔가 하나씩 성질들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나우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엄청 무서운 이름을 꺼냅니다. 사실 전 바나흐라는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이 선형대수를 들으면서. 근데 힐버트는 좀 유명하죠. 뭐 힐버트 호텔도 있고, 뭐 힐버트 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쪽으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힐버트 베이시스 정리라는 것도 있고, 뭐 힐버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힐버트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결과물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되게 중요시 여겼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코시 시퀀스는 똑같이 정의할 거예요. 코시 시퀀스는 앞에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그냥 충분히 큰 어떤 인덱스 이후부터는 어떠한 시퀀스 멤버를 잡아와도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시퀀스들을 코시 시퀀스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컨버지 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얘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컨버지 하는 경우를 똑같이 컴플릿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서부터 저희 데피니션이 들어가는데, 마침 그 스페이스가 노름으로 유도된 스페이스였으면은, 그럼 노름으로 유도된 스페이스가 컴플릿하다는 소리죠. 그 노름에 대해서. 그랬을 때를 바나우 스페이스. 바꿔면 노름이 컴플릿하다 그러면은 바나우 스페이스고, 그 노름이 마침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힐버트 스페이스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데피니션이니까 그냥 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힐버트 스페이스면은 바나우 스페이스죠. 왜냐면은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노름이 컴플릿하다는 소리니까 일단 어쨌든 노름이 컴플릿한 거죠.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면 바나우 스페이스인데, 바나우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힐버트 스페이스는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뒤에서 보겠지만 봤나요? 그냥 간단하게 보죠. L 인피니트 노름을 주저 있다가 컨티뉴스 펑션에다가 이 친구는 컴플릿한 걸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노름을 준 거기 때문에 바나우 스페이스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친구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그 패러렐로그램 로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게 아니니까 힐버트 스페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례를 잡아 주실 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바나우 스페이스지만 힐버트 스페이스가 아닌 예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친구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LP에서 P가 2가 아니면 다 되긴 하는데, LP가 그 노름이라는 거 보이는 게 쉽지 않았죠.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책에 이미 보여진 L 인피니트 노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힐버트 스페이스가 아닌 걸 보이려면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였을 때 성립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이거 책에 예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10.4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바나우 스페이스를 하나 찾을 겁니다. 일단 파이널 디멘셔널은 이미 컴플릿인 거를 확인했죠. 근데 이게 조금 논리를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저번주에 살펴본 거는 RN에서만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이미의 파이널 디멘셔널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컴플릿한 얘기를 여기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야겠죠. 그때 아마 이거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소모피즘 잡아줄 수 있죠, 적절한.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노름과 얘로 유도된 노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여기에서의 노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x 스타라고 하는 거를 L 인버스 x라고 하면은, 이게 L이 아이소면은 노름이 유지되는 거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컴플릿 얘기,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될 게 아이소모피즘이 컨티뉴스인 걸 보여야겠죠. 그걸 먼저 보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컴플릿 얘기를 여기로 가져올 수 있다. 바꿔 말하면은 코드 시퀀스가 유지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하면은 여기서도 컨버지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싹 다 보인다면은 아마 이 파이널 디멘션 벡터 스페이스를 임의로 가져와도 그 친구가 컨버지 한다는 얘기를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소가 컨티뉴스 펑션이다. 바이젝티브한 컨티뉴스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컨티뉴스 펑션인 걸 보여야 되는 거, 정확히 호메오모피즘이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보이는 거는 선대 범위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냥 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디멘셔널은 항상 컴플릿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 디멘셔널 중에서는 이너 프로덕트로 유도된 그런 노름들이 있죠. 그럼 그 친구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뭐 바나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디멘셔널은 이미 다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 볼 게 인피니트 디멘셔널을 볼 건데, 일단 이거를 제가 책을 조금 이상하게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제대로 가져왔죠. 이 S는 그냥 임의의 셋입니다. 임의의 셋이고, F나 FK들을, 이게 FK는 시퀀스예요. 함수열들인데, S에서 R로 가는 어떤 펑션들인데, 이 펑션들이 컨버지 하다는 걸 두 가지로 데피니션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라지 n보다 크면은 그 둘의 함수값 차이가 에필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걸 만족하는 거를 FKX가 전부 FX로 가는 거죠. 이게 포인트별로 하나하나 컨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피니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데피니션 중에 이번에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이 라지 n보다 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둘은 완전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두 번째 건 첫 번째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여기 유니폼 컨버지라 부르는데, 유니폼 컨버지랑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라지 n을 뽑을 때 어떠한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은 1번의 경우에는 라지 n이 x에 따라도 바뀌고요, 엡실론에 따라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n, x, 엡실론인 거예요. 이 둘이 바뀌면은 저 숫자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라고 하면은, 유니폼 컨버지는 엡실론에만 의존을 해요. 포인트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포로로 x가 뒤에 있는 거예요. 문장 뒤에. 그래서 첫 번째 데피니션은 x가 저 라지 n을 뽑는데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 친구는 x가 저 라지 n을 뽑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뭐 한쪽에서는 컨버진 하지만, 포인트 와이즈 컨버진 하지만 유니폼하게는 컨버진 않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이 친구, 뒤에서 연습 문제를 보겠지만 이 친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로 컨티뉴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해요. 영화님의 1로 가죠. 이렇게 컨버지 하는데 유니폼 컨버지는 아닙니다. 이거 왜 유니폼 컨버지가 안 되는지는 좀 해석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해요. 아무튼 이런 데피니션 두 개가 있고, 이 둘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사실 이게 함수들이 결국에 인피니트 디멘셔널 어떤 스페이스들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역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인피니트 노름인데, 이 친구를 보일 때 제가 조금 책을 따라가려다가 책이 워낙 서술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완전 다른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 부분도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노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부분은 이거를 보지 말고 따로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을, 이 노름 파트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긴 했어요. 물론 자세히 읽은 건 아닌데 대충 살펴봤거든요. 일단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1과 L2랑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L2는 책에서 노름인 거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CA 인피니트에 대해서. 이건 아마 살펴봤을 건데, 이것도 확실히 안 드네요. 살펴봤는지 안 하는지.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친구가 P가 1보다 작거나 크거나 큰 거에 대해서 LP 노름을 정의해 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L 인핀 노름이라는 걸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 P 노름이 어떠한 노름으로 컨버지 할 건데, 이 P가 인피니트로 가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를 증명하진 않아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하면은 폴란드라고 하는 실해석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이 제가 저번 학기에 실해석 수업을 들을 때 썼던 교재거든요. 이 폴란드라는 책이 되게 좋은 책이긴 해요. 근데 선대의 내용을 듣고서 얘를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첫 파트가 메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뭐냐면요, continuous 펑션에 L infinite 노름을 줄 건데, 여기 노테이션이 제 기억에 이거였는데 아마 이게 A, B가 포함이 되긴 될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L infinite 노름을 줄 건데, 그렇게 되면은 F라고 하는 노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느낌으로 나오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노름인 거는 볼 수가 있죠. 자체가 노름인 거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적분과 원래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P 노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파이나이트한 경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나이트한 경우만 모아둔 게 LP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보죠. 간단하게 L1부터 살펴볼게요. L1부터 바꿔 말하면은 이 친구가 파이나이트한 경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데, 이게 노름이 되긴 해요. 근데 그 노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함수들에 대한 노름이 아닙니다. 좀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한 게 0이라고 했을 때 fx가 그 아이덴티컬리 제로 함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장 리만 적분으로만 해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x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0에서 1까지 가는데 2분의 1에서 갑자기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쭉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라고 하면은 이 친구에 대한 리만 적분은 그렇게 정의하죠. 어떤 그 적분 구간을 파티션을 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 인터벌들에 대한 맥시멈 값으로 높이를 측정해서, 혹은 수프리먼 값으로 높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 크기를 델타 x를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 잡은, 천천히 써보죠. 구간 AB를 파티션을 냅니다. 그 파티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티션의 그 양끝 값들을 딱 모아놔요. x0부터 x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긴 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서메이션을 두 개를 구해요. U 서메이션 하나 구하는데, U 서메이션은 fxi 스타의 델타 xi를 계산해주고요. i는 1부터 n까지 갈 때, 그 다음에 l도 하나 구하죠. i가 1부터 n까지 갈 때 fx, 여기는 밑에다 붙일까요? i 로어 스타 델타 xi인데, 이 fi 로어 스타는 인피멈이고요.
fx가 이 구간 xi-1부터 xi 있는 거에 대해서 인폼이고 x 이거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위에 건 수프리멈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걸 이제 어퍼썸이라 부를 거예요. 이 어퍼썸을 이제 파티션을 임의로 빡 바꿔버려요. 그 임의로 바꾼 거에 대한 인피멈을 찾습니다. 그렇게 구한 거를 이제 어퍼 인테그랄이라고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어 인테그랄도 잡아줄 수 있겠죠? 이거를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각각은 well defined 되는 어떤 시퀀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 두 개의 시퀀스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걸 가져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게 well defined 되는 그런 함수를 리만 인테그럴을 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분한 케이스 이거는 그런 센스에서 적분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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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인크리징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게 그거일 거예요. 이게 자세한 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전에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걸 그렇다고 이제 막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싹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런 것들은 이제 배제가 돼요. 배제가 되고 좀 골고루 이렇게 짧게 자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요즘에 고3들은 이렇게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구분구조법 배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주는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티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쪼개는 행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파티션은 유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얘를 이제 이것보다 더 잘게 자르는데 이 포인트들을 유지하면서 더 잘게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랑 또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더 자를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어렵죠. 근데 이제 네, 네. 딱 하게. 네, 요즘에는 정적분을 그냥 공식으로 외웁니다. 아예 그냥 책에서 빠졌어요. 내용이.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석학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 이 파티션을 리파인 한다라고 해요. 리파인 하는 거 뭐냐면은 이 인덱스들은 유지하면서 더 잘게 쪼개는 걸 리파인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리파인 하면 할수록 이 어퍼썸 크기가 작아져요. 사실은 이 U가 파티션에 의존을 합니다. 파티션에 의존하고 파티션만 의존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파티션을 더 잘게 쪼개면은 어퍼썸이 좀 더 작아져요. 조금씩 더 작아져요. 이건 좀 직관적으로 보이죠,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르을 때 나오는 이 넓이보다는 더 잘게 자르면 조금 더 정밀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들을 엄밀하게 서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만 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라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무튼 이렇게 정의가 돼요. 리만 적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서도 벌써 아까 살펴봤던 그 함수 있죠?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만 값이 한번 살짝 있다가 나머지는 제로가 되는 이러한 함수의 적분값이 제로입니다. 그 말은 L1은 노름으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노름이려면은 포지티브 데피닛 해야 되죠. 그 포지티브 데피닛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석학에서는 얘를 노름이라 불러요. 왜냐면은 사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긴 할 겁니다. 결국에 fx랑 gx의 차이가 p 노름 센스에서 제로인 거가 얘를 릴레이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션 되게 힘들지만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릴레이션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 fg를 관계가 있다라고 해주면요, 이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둘의 차이의 노름이 제로가 되는 것 정도는 같게 볼 수 있겠죠, 그 두 함수를. 그렇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almost everywhere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매저 제로만큼 차이 나는 거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이 LP 노름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본 새로운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걔가 노름이 돼요, 이 친구들이. 아직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컨티뉴스 펑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함수들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페이스를 LP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P 스페이스는 함수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를 함수로서 보면은 함수 자체는 노름이 안 돼요. 벡터 스페이스는 되지만 노름 스페이스는 안 돼요. 하지만 엄밀하게는 여기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작은 스페이스들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은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얘기해주면은 뒤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컨티뉴스 펑션에 대한 그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않는 그러한 공간, 즉 컴플릿하지 않은 공간을 강제로 컴플릿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로 만든 스페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LP 스페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P노름을 써가지고 컴플리션 시키면 LP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서 이제 좀 해석학적 얘기 하나 또 추가하자면은, LP 노름에서 컨티뉴스 펑션들은 덴스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들의 함수들을 컨티뉴스 펑션에 대한 어떤 시퀀스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컨티뉴스가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리만 적분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게 그 르벡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르벡 적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리만 적분은 저희가 함수의 적분이라는 거를 계산을 데피니션을 할 때 도메인을 쪼개죠. 이렇게 도메인을 쪼개서 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서, 혹은 이게 디멘션이 뭐 1차원이 아니면은 그 큐브라는 걸 잡아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잘게 자른 것들에 대한 어떤 서메이션들의 어프로시메이트 정의를 하는데, 르벡 적분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y 값들로 쪼갭니다. 조금 편하게 가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이 넓이들로 이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리만 인테그러블 하지는 않지만 그 리만 센스에선 적분이 불가능한데 르벡 센스에선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줬죠.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0, 1에서 유리수 x다 라고 데피니션 해놓고요. x가 유리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영역은 지금 0하고 1 사이에서예요. 유리수가 아니면 제로로 할 거고요. 유리수인 경우를 1로 할 거예요. 이러한 느낌으로 보면은, 이러한 함수들로 보면요, 리만 인테그랄에서 그 어퍼썸을 구해보면 항상 1이 나와요. 그 함수값들이. 그 상태에서 인테그랄 하니까 그 인테그랄 값이 어퍼썸은 1이 나와요. 근데 미니멈 값은 항상 제로죠. 미니멈 값은 항상 제로라서 로어썸을 구해버리면 0이 나와요. 그럼 이 둘은 같은 값을 컨버지 안 하니까 리만 센스에선 적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르벡 센스에선 적분이 가능합니다. 르벡 센스에서 뭐 카운터블계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전반적으로 제로 펑션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적분 값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르벡 적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르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를 매저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매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셋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어떤 집합의 크기를 재는 건데,
뭐 몇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매저 함수를 뮤라고 쓰는데 합집합을 이게 카운터 불개 정도까지는 쪼개지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서머이션이 이런 식으로 뭐 쪼개져야 하고, 뭐 만약에 이 친구들이 디스조인트였다, 만약에 A, I, J들이 디스조인트였다 라고 하면 그때 이퀄리티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함수를 이제 매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매저는 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매저를 가지고 인테그랄 적분을 해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F랑 X가 GX가 다른 그러한 X값들의 매저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되면은 이 둘은 거의 almost everywhere 같은 성질을 갖게 돼요. 매저 센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실해석이에요. 조금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엇나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돌아볼게요. 이게 지금 매저까지 나올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임의의 함수 f에다가 인피니트 노름을 정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답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얘는 안 됩니다. 임의의 함수 f에 대해서 인피니트 노름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르벡 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르벡 인테그러블한 그런 함수에 대해서만 뭐 얘기해줄 수, 르벡 메저러블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메저러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F가 닫힌 구간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겁니다. 먼저 F가 컨티뉴스면은 이게 미니멈과 맥시멈을 갖죠. 미니멈과 맥시멈을 갖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는 well defined이 됩니다. 이게 well defined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피니션을 해놓고 이게 진짜 노름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컨티뉴스 펑션만 모아두니까 작동이 잘 돼요. 그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F가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바운드 펑션이죠. 그래서 반대죠. 이렇게 됩니다. 컨티뉴스 펑션은 바운디드 펑션이 돼요. 물론 도메인이 컴팩트하지 않으면은 둘은 다른 스페이스가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니멈과 맥시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fx를 이거를 0하고 1 사이로만 볼게요. 0하고 1 사이에서 x가 n분의 1 꼴일 때는 n분의 1을 주고 1-n분의 1을 주고 제로로 줘볼게요. 그 얘들 항상 1보다 작죠? 바운드예요. 하지만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운디드라고 해서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수프리멈은 존재할 수 있죠. 바운디드니까. 그래서 얘를 수프리멈으로 정의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도 well defined이 됩니다. well defined 노름이 돼요. 그래서 바운디드 펑션에 대한 이러한 L 인피니트 노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줄 수가 있고, 참고로 얘는 컨티뉴스 입장에서는 수프리멈과 맥시멈이 똑같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well defined이 되는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개념을 어렵게 갈 거예요. F가 언바운디드긴 한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매저라는 게 주어졌다 해볼게요. 매저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봤는데 어떤 걸 측정할 거냐면요, x가 함수값을 넣었을 때 a보다 큰 거에 대한 매저가 제로가 나왔어요. 그럼 매저 제로라는 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무시한 양을 빼놓고 보니까 fx는 거의 바운드죠. almost everywhere.
그러니까 매저 제로, 무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외하고는 바운디드처럼 행동을 해요. fx가. 이거에 대해서는 노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요. f에 대한 인피니트 노름을 인피멈 a는 양수인데 매저가 그러니까 위에 저 매저예요. a보다 큰 그러한 함수값들의 매저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a 값들 중에서의 인피멈을 이제 f 인피니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S업이라 불러요. 에센셜 스프리멈 해서 S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Fsub F라고도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또 다시 노름이 돼요. 이러한 스페이스들에 대해서는. 바꿔 말하면 3번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문제가 제가 이따 설명 다시 할 건데 이 문제가 이 내용이 없으면은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내용 빼고 다르게 접근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 인피 노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맥시멈이 아니라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저희는 컨티뉴스 펑션에서 볼 거라서 그냥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데피니션은 이게 데피니션은 아닙니다. 원래 인피니트 데피니션은 S업이에요. 이 마지막 친구가 원래 데피니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 좀 괜찮을까요? 사실 이해는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냥 느낌은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냥 맥시멈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실해석을 들으시면 돼요. 해석학에서는 이게 안 다룰 거예요. 실해석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해석은 대학원 과목이죠. 3학년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요. 뭐냐면은 FK가 컨티뉴스 펑션들에 대한 시퀀스인데 어떤 함수로 컨버지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유니폼 컨버진 정의를 봤죠. X의 인디펜던트한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그 라지 n에 대해서 그 함수값들의 차이가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유니폼 컨버지라 부를 건데 그거랑 FK가 F로 이 L 인피니트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것도 정의를 했었죠. 임의의 노름에 대해서 컨버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엡실론 델타노법에서 앱솔루트 그 X에 대한 컨트롤을 예로 해주면 돼요. 이 L 인피니트로 정의된 거랑 if and only if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일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얘를 보일 때 이 두 번째 내용이 필요해요. 해석학에서 그 연속 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지는 연속 함수로 컨버지한다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유니폼 컨버지 하지 않으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연속 함수들의 컨버지가 굳이 연속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유니폼 컨버지면은 연속 함수로 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걔를 받아들일 거고요. 뒤에서 증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보여야 할 부분이 FK가 F로 인피니트 노름에 대한 컨버전스랑 유니폼 컨버전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위상수학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선요, 이 친구들의 하나의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가 컨버지한 거예요. 앞에서는. 근데 뒤에 거는 함수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함수로서 컨버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 보이는 건 간단한 게 유니폼 컨버지면은 정의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모든 엡실론이 양수인 게 빠졌죠.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라지 n은 모든 a, b 사이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n보다 큰 k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잡은 일단 여기서 가정을
f가 컨티뉴스를 가정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f가 컨티뉴스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은 맥시멈이 존재하죠. 왜냐면 fk랑 f를 빼도 컨티뉴스 펑션이고 닫힌 공간에서 정의된 컨티뉴스 펑션은 미니멈과 맥시멈을 가져요. 그러면 절대값이 치운 거에 대한 맥시멈이 존재하겠죠. 그 맥시멈도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왜냐면 그 맥시멈에 대한 값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요. 그 말 자체가, 이 친구 데피니션 자체가 인피니트 노름이니까 인피니트 노름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 말이 fk가 이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컨버지면 이렇게 되는 거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가정해야 돼요. 뒤에서 증명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한 방향이고요. 이제 반대 방향을 보면은 이건 이제 연습 문제예요. 책에서는 f를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뒤 문제 풀 때 되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컨티뉴스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일단 컨티뉴스일 때 fk가 현재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fk가 유니폼 컨버지 하는 거를 보여달래요. 이제 이거를 보일 때부터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잠시 좀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거 할 때 데피니션은 그대로 적어보시면 돼요. fk가 f로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소리는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라지 n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합니다. 충분히 이걸 이제 나중에 가서 충분히 큰 k라고 할 거예요. 충분히 큰 k에 대해서는 fk-f 인피니트 노름이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되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작죠. 그럼 이거랑 얘만 보면은 그냥 유니폼 컨버지 데피니션이에요. 따라서 fk가 f로 유니폼을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if 의 올리프 이 파트를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만 보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첫 번째 거 보일 때 어슈음을 했어요. f가 컨티뉴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얘는 좀 눈여겨보실게. 이거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거를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는 한 그냥 네, 위탁수학 때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속함수여도 될 거예요. 물론 좀 어떤 성질을 만족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fk가 연속함수인데 fk가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f가 컨티뉴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f도 여전히 컨티뉴스 펑션이다 라는 거를 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추가로 넣은 이 프로포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일 때 이제 이러한 테크닉이 진짜 많이 쓰여요. 이렇게 데피니션을 두 개 잡아오는데 엡실론을 좀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컨트롤 하는 거는 사실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엡실론을 주면 돼요. 그냥 마지막 거 보고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라지 n과 델타를 뽑아올 수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라지 n은 유니폼 컨버지라는 거에서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를 보통 유니폼 컨버지라고 하는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유니폼 컨버지라는 센스에서 첫 번째 줄에 대한 라지 n을 뽑아올 수 있어요. 이 라지 n은 y에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y에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fn이 컨티뉴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컨티뉴스를 써가지고 어떤 델타를 잡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접근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델타를 연속함수에 쓰는 그 엡실론 델타 높이의 델타로 쓸 거예요. 그때 라지 n은 따로 노는 겁니다. 따로. 이 델타랑 별개로 놀고 있죠. 지금 이 라지 n과 델타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은 결국에 x-y가 델타로 바운드 되어 있을 때
fx-fy가 엡실론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것만 보이면 되죠.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f 라지 n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x, y였죠? 근데 지금 x니까 다시 한번 추가해 주고요. 다시 한번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그냥 얘랑 얘만 남는 게 맞죠?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인티그럴을 좀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는 뭐에서 올 거냐면요. fk가 f로 유니폼 컨버지 한다는 거에서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번, 2번이라 쓰면은 첫 번째 친구가 1번에 의해서 3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fn이 컨티뉴스라는 거에서 바운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다시 한번 f가 유니폼 컨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바운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됐죠? 근데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요. x-y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라지 n은 델타랑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은 이 둘의 차가 엡실론으로 바운드 됐다. 이게 컨티뉴스의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f가 컨티뉴스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테크닉을 지금 이번 단원에서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좀 처음에 다루실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유니폼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는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서술할 때 또 약간 틀리시는 분들이 이 델타랑 라지 n이 독립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서술 순서를 바꾸면요. 라지 n이 델타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부분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학 조교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채점을 할 때 너무나도 틀린 게 당연한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제 학생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해석학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내용을 증명을 끝낸 겁니다. 유니폼 컨버지면은 컨티뉴스가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 노름에 대한 컨버전스랑 유니폼 컨버전스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거는 좀 이따가 지금 살펴보죠. 이건 이제 어떤 예제냐면요. 일단 데피니션상 유니폼 컨버전스면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예요. 데피니션상. 하지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해서 유니폼 컨버전스일 필요는 없죠. 그 반례가 이 친구입니다. 연습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이유가 그냥 그 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전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은 컨티뉴스예요. 만약에 fk가 f로 유니폼 컨버전스 했다라고 하면은 fx도 컨티뉴스 펑션이어야겠죠? 근데 지금 아니죠. 그래서 fk는 f로 유니폼하게 컨버전하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제가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 잡아온 거예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해서 유니폼 컨버전스는 아니다 라고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실 때는 이 뒷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게 왜 유니폼 컨버전 하지 않는지만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유니폼 컨버지라면은 그러면은 fx가 컨티뉴스여야 하는데 fx는 컨티뉴스가 아니다. 따라서 fk는 f로 유니폼 컨버지는 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바로 뒤에 L 인피니트 노름에 대해서 이게 컴플릿이라고 하는 거 보일 거거든요. 근데 컴플릿이면은 코시 시퀀스는 항상 컨버지 해야 되죠. 그 말은 이 함수는 코시 시퀀스가 아니에요. 이 함수는 그걸 보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코시 시퀀스의 데피니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이 라지 n보다 큰 두 인덱스에 대해서는 항상 그 둘의 차가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되어야 해요. 이거의 부정은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모든 라지 n에 대해서
exist mnn. 근데 얘는 이런 관계로 만족해야 되고요. such that fn 빼기 fn의 노름이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엡실론과 mn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적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뭐 mn은 둘 중 하나가 클 거기 때문에 항상 m이 크다는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는 xn이 항상 큽니다. 그 다음에 0하고 1 일단 같죠. 어차피 걔는 제로라서 맥시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라지 m을 en으로 잡아버리면요. 이 친구는 x가 이거일 때 맥시멈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 이거 식을 정리해보면 간단한 게, 자, 얘를 fx로 해볼게요. f'x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 0하고 1 사이에서 얘만 살펴보면 되죠. 근데 저 친구는 1하고 이 xn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2의 1/n분의 1이에요. 이것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이게 더 큰 거니까 플러스죠. 이 값이. 그 다음에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이 값이. 그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다 감소를 한 거죠. 그럼 맥시멈이 발생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저때 맥시멈인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크기가 함수값이 맥시멈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맥시멈 노름은 이 값을 대입한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엡실론을 뭐 이거 한 절반 정도로 잡아버리면 되죠. 엡실론을. 그거 항상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코지 시퀀스가 아니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지 시퀀스가 아닌 건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잡아서 노름이 항상 인덱스가 아무리 커져도 노름이 계속 커질 수가 있다. 어떤 한 값을 건들고 간다. 이런 걸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문제 그 내용인데, 일단 제가 책을 진짜 오래 째려봤어요. 진짜 오래 째려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그 조금 저자의 논리 그 전개 방식에 좀 빠진 구멍이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책에 나온 데까지가 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살펴볼게요. 컨티뉴스 펑션이 L 인핀 노름에 대해서 컴플리트하다는 걸 보일 건데, 그러면 콜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 L 인핀 노름 센스에서. 그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포인트 와이즈 컨버런스를 가져올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게 R은 이미 컴플리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다 증명했죠. 그러면은 X마다 fkx는, 이게 x는 이제 그냥 어떤 값이니까 k가 변하면서 숫자가 바뀌죠. 시퀀스예요. 그럼 시퀀스가 이 친구가 코시 시퀀스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인핀 노름에서 코시 시퀀스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죠. 이거면은 얘보다는 임의의 함수값에 대해서 이게 더 작죠. 그러면은 이게 말 자체가 이게 코시퀀스라는 소리예요. 그럼 컨버지 할 거예요. 포인트마다. 그럼 그 컨버지하는 포인트 값을 fx로 데피니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죠. 근데 저희가 얘를 제대로 보이려면은 유니폼 컨버지를 보여야 해요.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인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어떻게 서술을 해놨냐면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아마 제가 화를 내도 되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다음 문제 10점 이게 몇이죠? 2.3에서 10.2.3에서 이런 거를 보일 수 있대요. 뭘 보일 수 있냐면요. 10.2.3에서 fk가 f로 인피니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대요. 이제 그러면 fk가 f로 유니폼 컨버지 하는 거죠.
근데 f는 continuous예요. continuous 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지는 f를 continuous하게 만들죠. 따라서 f가 다시 CAB에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증명을 끝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맥스 노름은, 맥스로 정의된 이 노름은요, 아까도 봤지만 컨티뉴스 펑션이 아니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이게 분노한 이유가 딱 거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접근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할 거고요.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납득하실 만한 방식으로 채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공통이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전 스텝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F가 컨티뉴스인 걸 먼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꺼낼 겁니다. 사실 이제 F가 컨티뉴스인 거를 보인다면, 예를 들어 이 얘기도 뭐 쓸 수 있으려면 쓸 수 있겠죠. 이 얘기 이제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F가 컨티뉴스이고 그다음에 L 인핀 노름 센스로 간다는 것만 보이면은 유니폼 컨버지라는 거고, 유니폼 컨버지면 컨티뉴스니까 뭐 된다. 근데 사실 F가 이미 진작에 컨티뉴스예요. 아무튼 문제가 좀 많은데, 일단 그 방식으로 먼저 가볼 겁니다. 그래서 F가 컨티뉴스인 걸 보이려고 데피니션을 또 가져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순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총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FK가 코시 시퀀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포인트 와이즈하게.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먼저 X를 픽스를 했고요. 이건 픽스한 이유는 컨티뉴스를 보이려면 X를 먼저 픽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서 X를 픽스한 거예요. 라지에 너는 잡아올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FK가 콧이라서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이라서 이러한 친구들을 잡아올 수 있고, 4분의 엡실론인 거는 나중에 숫자 보시면 4로 나눠주는 게 깔끔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FKX가 X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를 하고 있죠. 그거에 의해서 4분의 엡실론 라지 N2를 잡아올 수 있어요. FK가 FX로 컨버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게 N2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라지 N을 잡아온다면 그 라지 N에 대한 델타가 있을 거예요. 그 델타는 이제 라지 FN이 컨티뉴스라는 거에서 오겠죠. 그랬을 때 저는 이 라지 N을 이 두 개 중에 큰 걸로 잡아올 겁니다. 큰 걸로 잡아오고,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n이 델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해보죠.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 엡실론 델타 논법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x-y가 델타보다 작다면 쓸 수 있는 도구가, 첫 번째 이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지 n보다는 라지 n은 얘보다 n2보다 크죠. 라지 n은. 그럼 두 번째 거도 쓸 수 있네요. 이거 자체로. 세 번째 거도 마찬가지죠. 라지 n보다는 n1이 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쓰려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시 1번, 2번, 3번으로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같은 얘기 나서 이게 그냥 이네퀄리티를 반복한 겁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키워나갈 때 쓴 논리가 뭐냐 라고 하면은, fx에서 f 라지 n을 쓴 거니까 이 친구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쓴 거죠. 2번 내용을 쓴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친구는요, 라지 fn과 라지 fn 똑같죠. 근데 x, y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컨티뉴이티를 쓴 거죠. 라지 fn이 컨티뉴스다. 왜냐면은 지금 이 델타가
이 라지 n에서 나온 그 델타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친구는 fn에서 fy로 갈 때 이거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이 세 개 중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컨트롤이 됐죠? 그러면은 2분의 에필론 플러스 이 친구로 된 거예요. 이제 보일 거는 이 친구가 엡실론으로 컨트롤 된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뭐에 상관없어야 되냐면요. 이 델타에 상관없이 돼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 델타에 상관없이 엡실론으로 컨트롤 가능해야 해요. 그 부분은 보이는 게 논리 구조의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 라지 n을 인피니트로 보내버리면은 이게 제로가 되죠. 그렇게 보이는 것도 나쁜 방법이긴 한데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얘만 컨트롤 해주면 돼요. 얘만. 잠시만요. 얘만 컨트롤 해주면 돼요. 얘만. 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라지 n3를 테이크 할 겁니다. 근데 이 라지 n3는 fky가 fy로 포인트와이즈 컨버지 한다는 거에서 온 라지 n3예요. 그러면은 이 라지 n3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져오면은 항상 이 친구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얘보다 더 큰 라지 m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는 코시 시퀀스죠. 코시 시퀀스에서 오는 걸로 컨버지가 되고요. 얘는 아까 제가 1번에서 적은 코시 시퀀스로 컨버지가 되는 거고, 이제 얘를 이제 4번에 적어보면은 마지막 친구는 fmy가 이제 컨버지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어진 델타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잡으면, 이렇게 델타를 잡으면은 그 델타는 얘를 만족한다는 건데, 이제 체크해 보실 게 딱 하나 있죠. 마지막에 뜬금없이 n3를 잡았어요. 이 n3를 잡은 건데 이 n3는 안 쓰죠. n3는 안 쓰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라지 m을 쓰는데, 저 라지 m이 델타에 의존을 할까 안 할까 걔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델타에 의존을 하지, 정확히는 델타에 의존을 하는 건 맞긴 한데, 그 논리 구조가 이제 이런 거죠. 조금 까다롭네요. 라지 n을 뽑으면 나오는 게 델타예요. 라지 n을 뽑아 나오는 게 라지 m이에요. 그러면은 델타랑 m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디펜던트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컨티뉴스인 거 보인 건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데피니션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라지 n은 이 두 친구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저 라지 n을 가지고 걔를 통해서 델타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는 얘네들하고는 뭐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겠지만 논리 구조상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으로 쓰는 건 라지 n밖에 안 쓴 거니까, 라지 n과 델타밖에 안 쓴 거니까 라지 n과 델타는 뭐 상관없고 논리 구조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라지 m을 가져올 때 라지 m은 델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라지 n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델타도 라지 n에 대해서 정해진 거고 라지 m도 n에 대해서 정해진 거니까 델타랑 라지 m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논리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f가 컨티뉴스인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보이는 이유가 이게 그냥 웰디파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데피니션상. fk가 f로 l 인핀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건 보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코드 시퀀스를 이용해서 2분의 에필론을 잡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버지 하는 거를 쓸 수 있죠. 컨버지 하는 걸 한 번 더 쓰면은
x에 대해서 컨버지 하는 거 쓰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저 둘의 맥시멈 값을 라지 L로 잡으면, 이제 저 주의하실 게, 저는 이렇게 해놓고 라지 N을 쓸 겁니다. 왜냐면은 L 인피니트 노름에서 컨버지 한다라는 걸 뽑을 때 뽑는 그 라지 N은 코시 시퀀스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코시 시퀀스에 나온 라지 N을 잡고 이거의 크기를 측정해 보려고 해보니까 얘보다는 이 친구가 더 큰 건 확실한데, 그때 이 라지 L은 M보다도 크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식 전개할 때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코시 시퀀스에 의해서 2분의 에필론으로 바운드 된 거 보인 거고요. 얘도 뭐 2분의 에필론으로 바운드 됩니다. 네, 이 부분을 4분의가 아니라 2분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에서 컨티뉴이티에 의해서 그 컨버전스에 의해서 2분의 엡실론, 앞에 거는 코시 시퀀스에 의해서 2분의 엡실론, 두 개 더하면 엡실론으로 가면 된다. 따라서 fn이 f로 L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이면 다시 책에 있는 서술로 돌아가서, 좀 중간에 꼬이긴 하는데 뭐 얘를 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 이거고 얘라서 얘다. 근데 저희는 얘를 보이고 얘를 보였죠. 뭔가 좀 이상하죠 흐름이.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대한 책의 의도를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까 인피니트 노름을 컨티뉴스에선 맥스로 정의를 하고, 바운드에선 수프리머 정의하고, 좀 더 제너럴하게는 S업을 이용해서 정의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S업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일단 바운디드 펑션에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BAB라고 적어볼게요. 닫힌 공간 AB에서 바운드 되어 있는 함수들을 모아둔 거로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거 보일 때 이미의 펑션에 대해서 이미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걸 보였어요. 맨 앞에서.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 인피니트 노름을 줄 건데, 인피니트 노름을 이렇게 줄 거예요. 아까도 정리했듯이 수프리멈으로 줄 겁니다.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수프리멈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계산해보면은 노름이 됩니다. 참고로 얘가 제로란 소리는 이 친구의 어퍼 바운드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제로란 소리죠. 그 말 그냥 fx가 전부 제로란 소리죠. 따라서 fx가 제로 펑션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건 노름이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이게 노름이 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먼저 보일 게 첫 번째, 아까 그 문제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fk가 f로 갔을 때 얘는 이제 콧이고요. 콧이 in c0 ab고요. 이거면은 f가 바운드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일 게 fk-f가 이러한 센스로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보일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거는 앞에서 보인 테크닉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따로 보일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것만 보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일 때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시 시퀀스인 걸 이용해서 먼저 이걸 찾아줄 거예요. such that fm-fm이 일단 2분의 에실론 정도 잡아보죠. 모든 n, m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일 게 want to show가 fx의 값이 어떤 숫자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이게 바운드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얘를 보일 때도 좀 논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천천히 가보죠.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보다는 하나만 더 뽑죠. 여기서 이제 x를 뽑아왔으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하겠죠. 어떤 n1, n2가 존재하겠죠. such that fkx fx가 2분의 epsilon보다 작다. 모든 k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라지 n을 max로 잡아버릴게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이게 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엡실론으로 이거죠. 밑에 친구는 이제 2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뭘 보여야 하냐면요. 라지 n에 관계없이 저 친구도 바운드 되어 있다를 보여야 해요. 이제 그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가보죠. 얘를 좀 살펴봅시다. 얘보다는 이런 이거 좀 꼬였네요. 이제 잠시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제가 한번 했던 건데도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이 친구 이제 각각의 fx들은 fn들은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걔는 fn이죠. 얘는 n에 의존을 해요. 근데 n에 의존하지 않고 더 큰 라지 m이 존재하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이 부분 논리가 조금 애매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거 방학 때도 한번 찍었을 때 여기 부분 되게 얼마부리고 왔었는데 지금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저 어퍼 바운드가 x에도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이제 보이고 싶습니다. 걔를 보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 이거고 얘보다는 이걸 거고 일단 이건 스톱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냐면요. 노름이 컨티뉴스 펑션인 걸 알고 있어요. 컨티뉴스 펑션은 시퀀스의 컨버지를 보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더 키워줄 수 있어요. 살짝 키워줄 수 있어요. 살짝. 이 친구는 이제 컨티뉴티 적절히 써주면은 뭐 2분의 엡실론 잡아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친구가 컨티라는 걸 또 이용해서 얘가 다시 컨티가 돼요. 얘가 다시. 그러면은 fn 인피니시 f 인피니시로 컨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건 잠깐 멈추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바운드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바운드 된 걸 보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fx에 대한 노름이란 얘기를 드디어 꺼낼 수 있는 거죠. 바운드가 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fn이 f로 인피니트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거를 그냥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원하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보였으니까 fk는 f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하는 거고, fk들은 컨티뉴스 펑션 시리였으니까 그게 f가 컨티뉴스 한 걸로 된다. 따라서 fk가 f로 컴플릿하게 코시퀀스가 컴플릿하게 컨버지 한다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좀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책이 조금 그냥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건데, 그냥 제가 그 책 서술을 따려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면 끝나는 거고요. 책에 있는 서술대로 보이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서 따로 보여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넘기도록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컨티뉴스 펑션에 인피니트 노름을 주면은 얘는 컴플릿 합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시험에 나와도 증명하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L 인피니트 노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노름 중에 L2 노름이 있죠. L2 노름은 컴플릿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서 두 노름이 이퀴밸런트 하면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파이나이트 디멘션, 그러니까 디멘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데피니션들, 그 결과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퀴밸런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피니트 디멘셔널에서도 그냥 내추럴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개념들을. 그다음에 그 결과들 있죠. 이퀴밸런트 하면은 뭐 컨버전스가 유지된다, 뭐 오픈셋이 유지된다, 클로즈 셋이 유지된다, 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그러한 센스에서 L2 노름과 L 인피니트 노름은 이퀴밸런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L2 노름은요 컴플릿하지 않아요. 근데 그 컴플릿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메저 제로라는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가 그건데,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fk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재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볼게요. 제가 그림 그려놨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1은 그냥 y=x 함수고요. f2는 살짝 이렇게 된 거예요. f3는 3분의 1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거예요. f4는 4분의 1까지 오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 그림으로 계속 인피니트에서 보내보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결과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2분의 1에서 끊겨요. 2분의 1에서 끊기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얘를 뭐 하나 줬는데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그 적분할 때 뭐 컨티뉴티가 깨져도 리마 적분 잘 정의된 그 얘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요 L2 노름 센스에서 일단 코시는 맞아요. 코시는 그냥 이거 적분 써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가정을 빼먹었네요.
이러한 가정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가정을 라지 n에 의존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해석학에서는 이니퀄리티를 그냥 엡실론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정 계속 해내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뭐 어떤 라지 m과 라지 n의 자식이 나오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쪽 문자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가 적절하게 n을 크게 잡아주면 항상 엡실론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코세 시퀀스가 되긴 해요. 그런데 fk가 이러한 함수로 L2 센스에서 컨버지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예로 보면은 지금 저 친구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현재 fx예요. 이게 fx예요.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의 차죠. 정확히 정적분이니까. 저 차만큼 계산해보면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합이죠, 합. 이 두 넓이의 합이 높이는 일정하고요. 밑변이 줄어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합은 좀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의 합은 제로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이 이 친구가 L2 노름 센스에서 컨버지 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k가 f로 이런 함수로 컨버지를 하는데 만약에 컴플릿하다라면은 fx가 컨티뉴스여야 하겠죠. 왜냐면은 컴플릿은 시퀀스가 컨버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컨버지한 함수가 다시 여기에 들어와야 해요. 근데 지금 안 들어왔죠. 따라서 컴플릿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fx가 컨티뉴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L2 스페이스는 컴플릿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히는 이제 여기에서 L2란 노름을 줬을 때예요. 컨티뉴스 펑션에 L2 노름을 줬을 때 혹은 LP 노름을 줬을 때는 절대 컴플릿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예시에서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사실 여기선 필요 없고 다른 수업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fx 사실 아까 여기는 2분의 1을 0에 대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은 그냥 아무 값이나 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fk는 f로 컨버지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fk가 f로 컨버지를 하는데 그 컨버지한 포인트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엄청 유명한 그 말이 하나 있죠. 하우스토프 스페이스가 아니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L2 센스에서는 컨티뉴스 펑션 함수들은 하우스토프 스페이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느낌을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왜냐면 하우스토프 스페이스에서는 리밋 포인트가 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지 않죠.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실에서 얘기 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2분의 1만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얘를 그냥 정해놓고요. fx랑 gx가 달라지는 x값들의 매저가 제로라면 어떤 gx가 존재해서 그러면은 fk는 이 g로 L2 센스에서 컨버지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실해석 이거는 이제 해석학 2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해석학 2에서도 L2까지는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L2의 L이 르벡의 L입니다. 르벡.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컴플리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실 앞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렵네요. 컴플리션 이건가요? 아무튼 간에 이 컴플리션이 뭐냐면요. 컴플릿하지 않은 스페이스를 강제로 컴플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요.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거 궁금하시면은 저 위상수학 튜터링 마지막쯤에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CAB에서 어떤 릴레이션을 하나 줘요. 이 릴레이션은 여기서 준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그 코시 시퀀스들을 싹 다 모아옵니다. 코시 시퀀스들을 싹 다 모아요. 이 연속함수에서 정의된 친구들에서 코시 시퀀스 싹 다 가져오고요. 여기에다가 릴레이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FK랑 GK가 언제 릴레이션이냐면요. FK-GK의 예를 들어 노름이 뭐 제로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같은 리밋 포인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상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함수열들을 이제 동일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FK랑 GK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을 모아둔 스페이스들은 컴플릿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L, A, B, 이게 2였으면 2, P였으면 P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2는 노름으로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L2 스페이스는 이렇게 데피니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술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컴플리션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유리수로 실수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컴플리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를 이루어진 코시 시퀀스를 싹 다 가져와요. 그럼 걔네들을 하나의 어떤 포인트화 시키죠. 그럼 예를 들어 컨스탄트 시퀀스는 Q의 입장에서 그냥 C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C랑 C로 컨버지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서 이제 좀 더 큰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컴프레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x, 그러니까 L2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L2 노름은 컴플릿하지 않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뭘 계산한 거냐면요. 그럼 FK가 아까 정의한 그 FK가 L 인피니 센스에서 코시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코시라면은 이 친구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 이렇게 하거든요. 포인트 와이즈 하기에는 이렇게 컨버전 하는데 이 친구는 연속함수가 아니죠. 근데 L 인피니 노름은 이미 컴플릿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코시라면은 fx가 컨티뉴스여야 하는 거겠죠. 근데 컨티뉴스가 아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컴플릿하지 않습니다. 코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L 인피닛은 코시가 그 L 인피닛 센스에서 FK는 코시가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그거죠. 어떤 노름에서 코시인데 어떤 노름에서 코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피닛 센스에서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봐도 이제 두 노름이 이퀴밸런트 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실제로 어떠한 느낌으로 이게 코시가 아닌 것도 볼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계산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 친구가 이 둘의 인피닛 노름이 돼요. 이거 측정하는 방식은 제 그림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맥시멈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의 차의 맥시멈은 사실 함수값들의 차의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긴 제로고요. 여기서는 여기보다는 좀 더 커지는 게 크죠. 그래서 맥시멈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1로 가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커졌다가 그러면은 여기에서가 맥시멈, 그러니까 그 차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때 AM을 대입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라지 M을 이렇게 테이크 해주면은 항상 4분의 1 노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한 라지 N을 가져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N들 중에는 차가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러한 N들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M과 N을. 그래서 코시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제 fk라고 하는 거를 아까 봤던 그 다함수로 정의할 건데, 이 친구가 L2 노름에서는 콧인데, 인핀 노름, 이게 아마 인핀 노름일 거예요. 이게 좀,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좀 긴가민가 한데, 아마 이게 인핀 노름일 겁니다. 인핀 노름에서는, 콧이다. 콧이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이래요. 일단, 얘를 보이는 건 진짜 간단해요. 얘를 보이는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에 계산한 거는 진짜 이게 콧이가 아닌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만약에 fk가 콧이면 fk는 f로 컨버지 하죠. 왜냐면은 여기에 뭐 C 인피니트 노름이 이게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where fx는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지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예요. 거기 여기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피니트 노름에서 컨버지는 유니폼 컨버지고 유니폼 컨버지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다. 따라서 fx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f는 not 컨티죠. 따라서 콧이가 아니다를 뒷부분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계산한 거예요. 그 컴플리트하다라는 개념들을. 그 다음에 콧이가 보이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도 되죠. assume. 그 상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n 빼기 xn의 스퀘어의 dx. 근데 이제 이거 계산을 하실 때 그 몇 가지 좀 성질도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xn보다는 xn이 더 큽니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럼 얘는 절대값이 그냥 빠지게 돼요. 가 아니라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냥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보다는 이렇게 쓰죠. fm 빼기 fn2 노름보다는 fm 더하기 fn2 노름이 좀 더 크죠. 그 다음에 얘보다는 2배의 fn2 노름이 더 큽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fn2 노름이 fm 노름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x의 en dx예요. 이건 e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얘보다 항상 엡실론을 작게만 그걸 라지 n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콧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 4번 예제랑 그 다음에 이 이그젠플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4번 문제 풀 때 L2 노름에서 콧이는 그냥 다이렉트 계산했죠.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C 노름에서는 콧이가 아니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했죠. 그 부분만 연습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 부분만 연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피니트 노름이 컴플리트하다라는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앞에 여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책 쓰실 때 조금 이 부분 확실하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혹은 이게 그 원래 실해석 내용에서는 이렇게 증명 안 하거든요. 실해석 내용에서는 그 다이렉트로 나와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책 저자 순서대로 나와요. 원래대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증명하려면 F가 컨티뉴스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좀 바꿔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L2 스페이스를 데피니션 할 수 있었죠. 이 L2 스페이스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아마 컴플릿 할 겁니다. 이것도 매저 가지고 하면 그냥 다이렉트 나오는 거라서 컴플릿 한 건 맞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네,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를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CAB에 인피니 노름을 주면요, 얘는 컴플리트해요. 하지만 여기에 L2 노름을 주면요, 얘는 not complete이에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요, 어떠한 코시가 존재해요. 어떠한 코시가 존재하는데 fk라 쓰면은 such that fk가 f로 컨버지 하지만 but f는 컨티뉴스 펑션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f가 존재한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그 증명을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